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강아지가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 또 기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증상만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보다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찾아서 최대한 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원인이 이것저것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입니다. 보호자분들은 예방접종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마다 하는 것이 강아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과 항체가 검사. 지금 동물병원에서 강아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기초접종으로 강아지 때 종합백신을 5번, 코로나 장염, 캔넬코프, 신종플루 이것들을 2번씩, 그리고 마지막에 광견병 이런 식으로 기초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 1회씩 종합백신, 코로나 장염, 캔넬코프, 신종플루, 광견병 이것들을 매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여러 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 중에 특정 부분을 주사로 몸 안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호중구나 NK세포 아니면 마크로파지 이런 세포들이 달라붙어서 이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PRR이라고 해서 패턴 인식 수용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인프졸로 이동해서 CD8 T셀이나 CD4 T셀과 같은 면역계가 작동해서 B셀에서 최종적으로 항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다음번에 예방접종을 했던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그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형성하는 거가 예방접종의 목표인데,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항체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는데 다시 백신을 하게 되면 항체가 좀 더 높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점점 항체가 높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질 때쯤에서 추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항체가 떨어지는 정도가 강아지들마다 다 다르고 또 생각보다 항체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항체가 높게 유지되고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또다시 추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 챗GPT에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끔 챗GPT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가끔가다 챗GPT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보면 반복 접종으로 인해 면역체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권장 지침에 따라 투여할 때 반복 백신 접종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면역체계에 유익합니다. 백신은 신체가 특정 병원체를 인식하고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면역 반응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반복된 백신 접종으로 특정 면역체계에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 반응으로 일부 개인은 백신을 여러 번 접종 후 일시적인 주사 부위 통증, 미열 또는 경미한 독감 주사 증상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과민성 또는 알레르기, 드문 경우지만 특정 백신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민감한 개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한 반응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역체계 피로, 백신 접종을 통해 반복적으로 면역체계를 자극해도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피로나 면역체계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역체계는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갈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개인의 면역체계가 다르게 반응하여 잠재적으로 면역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의학적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챗GPT의 대답을 살펴봤는데 챗GPT는 이 질문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질문했는데 기존의 백신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챗GPT가 서양 의학 시스템에 만들어 놓은 방대한 백신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신 자체에 대해서 믿을만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백신 접종은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남아있으며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의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큽니다. 반복 접종이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개인화된 조언과 안내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챗GPT는 반복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믿을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챗GPT가 미국의 방대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챗GPT의 답변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과도한 백신 투여가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2021년 9월 내치식이 마감된 현재 반복되는 백신 투여가 면역체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실질적이고 과학적 증거가 받아지는 논문은 없습니다. 백신은 사용이 승인되기 전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광범위하게 테스트되며 권장 복용량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그런 답변이고요. 그래서 또 다음 질문을 했는데요. 성인이 되어 매년 동일한 백신을 반복적으로 접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동일한 백신을 성인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접종하면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면역력을 유지하고 특정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에게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 투여하도록 권장되는 몇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균 백신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사 부위의 통증, 미열, 경련, 독감 유사 증상과 같이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사람의 백신과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이 챗GPT는 반복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아지를 딱 타겟으로 해서 강아지에게 매년 여러 백신의 추가 접종을 주면 강아지의 면역체계가 압도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매년 여러 백신을 강아지에게 추가로 접종하면 강아지의 면역체계가 압도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백신은 특정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역 반응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아지의 면역체계는 압도당하지 않고 백신에 존재하는 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는 병원균에 대한 자연적 노출에 비해 적은 양의 항원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기타 물질과 같은 다양한 환경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백신은 면역 체계에 항원을 도입하는 제어되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여 특정 병원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위한 권장 백신 접종 일정은 과학적 연구 기반으로 세심하게 개발되었으며 면역 체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고려합니다. 수의사는 강아지가 적절한 간격으로 필요한 백신을 맞도록 하기 위해 이 지침을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의학이 실시하고 있는 백신 정책과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이 챗GPT도 그렇고 현대 의학은 백신을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은 질병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시각이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이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류로 보이기도 하고 또 위쪽에서 보면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의료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 서양 의학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백신, 그리고 백신이 안전해,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서양 현대 의학이라는 것은 질병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시각도 아니고, 이 서양 의학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의원에 기반이 되는 동양의학, 그리고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기능의학, 그리고 아유르베다, 또 자연요법, 진화의학, 그리고 제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쓰는 배치플라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한 통합의학, 이런 식으로 질병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종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동종요법은 서양 의학과 가장 대별되는 그런 방식으로 질병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동종요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길어지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동종요법을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 이 동종요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요 위에 링크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종요법에서는 예방접종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드리면 개, 고양이 동종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챕터 하나가 백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백신 접종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면역력이 약한 개체는 오히려 전염병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각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까지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같은, 저도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강아지를 종종 보는데, 그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잠깐 설사를 한다거나 밥을 좀 안 먹는다거나 그러다가 잘 보살펴주면 3-4일 만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한 질병까지 예방접종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마다 보강접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병을 유발한다. 특히 고양이에서 방광염, 그리고 사람에게서 주의력 결핍장애, 섬육종, 또 알러지,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톰 필립스와 론 술츠 박사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보시면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과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결여된 업무 중에 하나가 해마다 보강접종을 하는 것이다. 거의 예외 없이 해마다 보강접종을 해야 하는 면역학적 필요성이 없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은 동물에 따라 수년 또는 일생 동안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끔 가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책이 있는데, 이 개, 고양이 자연수 육아백과, 이 책의 저자 또한 보시면 25년 넘게 동종요법을 임상에 적용해오고 있는데, 동물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피부 알러지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가 예방접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계 혼란,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되는데, 갑상선 기능항진증, 염증성 장질환, 루푸스, 청포창, 이런 것들, 또한 이러한 면역계의 혼란으로 해서 야기되는 광범위한 질병의 증가는 예방접종의 사용 증가, 특히 여러 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췄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 의학에서는 백신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졌고 충분히 검증되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에 반해서 동종요법에서는 백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시각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강아지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예방접종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만, 만약 강아지가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과 같이 면역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연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챗GPT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은 강아지가 태어날 때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백신을 기본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추가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매년 여러 백신을 반복 접종하면 강아지의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챗GPT의 답을 보면 개에게 매년 여러 백신을 반복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다양한 전염병으로부터 개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예방접종은 강아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면역을 제공하는 것과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약간 답변이 좀 달라졌죠? 강아지에게 제공되는 1년의 기본 백신은 강아지의 초기 면역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백신은 적절한 면역 반응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1년의 용량을 투여됩니다. 초기 시리즈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백신과 개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접종이 매년 또는 몇 년마다 권장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접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접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접종이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면역 반응을 강화할 수 있지만 과도한 백신과 강아지의 면역력에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신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의 이점이 위험을 능가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반려견의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지역 질병 유병률을 고려한 보다 맞춤형 백신 접종 프로토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역학 또는 역학 테스트로 알려진 이 접근법은 재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의 혈액 내 항체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방접종 빈도에 대한 결정은 개의 나이, 건강, 생활방식 및 해당 지역의 질병 유병률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개 소유자와 수의사 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적절한 예방접종 지침에 따르고 개별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개의 면역 유지와 과도한 예방접종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이 뭔가 달라졌죠? 좀 전에는 백신을 반복적으로 투여했을 때 부정적인 또는 알러지 반응이나 일시적인 자극, 그런 거는 잠깐 문제가 될 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위험성보다 백신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그 얘기만 반복하다가 제가 백신을 반복적으로 투여했을 때 그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강아지가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항체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마다 항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예방접종 스케줄을 강아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의 과도한 접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졌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 제기는 그냥 비과학적이고 그런 것 정도로 치부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현대의학 시스템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백신을 하는 것보다 강아지 항체를 체크해서 그에 맞춰서 백신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아지의 피를 뽑아서 실험실에 의뢰하게 되면 이렇게 8가지 주요 항체를 검사해 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검사했던 봄의 사례인데 얘 같은 경우는 홍역과 파보,
파라인플루엔자 이런 거가 4점대고 나머지 아데노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을 유지하는 경우 강양성으로 매우 충분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예방접종은 다음 시전, 그러니까 1년 있다가 해도 무방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항체가 높은 상태에서는 무작정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더 많은 항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강아지의 면역력을 과잉시킵니다. 이렇게 과잉된 면역은 강아지의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그런 면역과 관련된 문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 그리고 자가용역성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그런 자가면역 질환들, 이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는 또 요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굉장히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그런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 그 부분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항체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은 방금 소개한 이 8종의 항체가 검사는 지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강아지에 대한 거의 모든 백신에 대한 항체가를 검사한 건데, 강아지에게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전염병은 파보바이러스성 장염과 그리고 디스템퍼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홍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체크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검사는 실험실로 보내서 검사를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각 병원마다 파보와 홍역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이 다 있습니다. 이 키트를 사용하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파보나 홍역에 대한 항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체가를 확인한 다음에 떨어졌을 때 보건접종을 하고 충분하다고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예방접종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과도한 백신은 아토피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그런 면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강아지들에게는 그러한 문제를 더 심하게 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예방접종도 꼭 필요한 것, 가장 강아지에게 필요한 게 홍역과 파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인데, 그 부분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키트를 이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예방접종만 강아지에게 접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네, 오늘은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견이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만을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강아지들이 아토피나 만성피부병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성적인 그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시간 내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